안녕하세요. 팜앤팜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권리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 분업 이후 약국의 주수입원은 병의원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이기 때문에 약국의 권리금은 조제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권리금을 산정하는데 조제료의 곱하기 얼마라는 규정이나 근거도 없는 공식이 고착화되었고, 이것은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 편차가 있을 뿐 약사님들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수급 불균형이 있습니다. 약국의 매도 즉 공급보다는 수요가 월등히 많은 매도 우위에 현실이다 보니 조제료에 곱하는 수치는 갈수록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개국을 원하시는 약사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곱하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국 약국 매매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국의 포화 상태에 기인합니다. 병의원이 있는 곳에는 약국이 실과 바늘처럼 같이 있기에 일반 상가처럼 아무 곳에 개국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병의원을 끼고 있는 약국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검증이 안 된 신규 약국은 모험이라는 과제가 도사리고 있고, 조건을 갖춘 메디컬은 엄청난 고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약사님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다음 방송 때 말씀드리겠지만, 메디컬의 신규는 자칫하면 약사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왕 현실이 이렇다면 매수 약사님 입장에서는 약국의 재무 상태를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나마 잘못된 선택은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조제료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조제료 검증과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제료는 연 단위보다는 월 단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절별 매출 추이도 확인해야겠지만, 특히 조제료가 급상승한 달이 있으면 코로나 시절의 불규칙적인 조제료와 같은 비정상적인 조제료를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조제료보다는 월조제료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발행기관 조제료 확인입니다. 같은 건물이나 인근에 있는 병의원 처방전의 흡수가 대부분이겠지만, 상당히 거리가 먼 병원의 처방전 비율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처방전의 비중이 꽤 높으면 요양원의 촉탁 처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의 촉탁 처방은 약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월 1,200만 원 정도가 되어도 소규모 약국인 경우 약국장이 바뀌었을 때 소득 측면에서 적지 않은 체감을 느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수치가 권리금 책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행기관별 처방전 확인은 필수 항목입니다. 셋째, 조제시간별 확인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기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조제료의 경우 30% 할증이 됩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조제료를 할증해 소득을 늘리고자 함이고, 둘째는 조제료 할증을 통해 권리금을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약국을 인수한 후 조제료가 줄어드는 경우에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국 양도 양수의 대부분은 약사님들끼리 별 문제 없이 이루어지지만 간혹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도 약사님의 정확한 자료 제공과 매수 약사님의 확실한 검증이 없었기에 발생합니다. 매도 약사님은 약국 재무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고지해야 할 것이며, 매수 약사님은 꼼꼼히 살펴 훗날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약국 매매가 이루어지고 약사님의 프라이드도 함께 지켜질 것입니다. 약국 권리금의 허와 실 두 번째 방송에서는 일반적인 상가와 결이 다른 약국 권리금의 정체에 대해 밀착 진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